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이 이동훈 논설위원이 아주 시원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대통령하고 쪼갠 대통령,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라 세운 대통령하고 쪼갠 대통령. 여러분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 목표로 온갖 수단 동원하는 정권, 딱 정권을 일단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이 정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왜? 잘못하니까요. 잘못해도 너무 잘못하니까. 이 72년 전 이승만은 나라를 세웠고 지금 문재인은 나라를 쪼개고 있다고 딱 적시를 했습니다. 이동훈 논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그 당시 농지개혁. 1949년 아마 그 옛날 역사를 현대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농지개혁이라는 거 압니다. 국민 절반을 넘던 소작농들 있잖아요. 이렇게 남 땅을 이렇게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땅 주인을 새로운 땅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건국을 하면서. 번지르한 선전에 그친 북쪽의 농지개혁과는 달리 지주들을 살살 다독여가지고 강제로 막 안 들면 막 죽이고 칼로 막 이런 게 아니고 자유민주적으로 해서 지주들을 다독이고 설득하고 또 지주들에게 이런 메리트가 돌아가니까 충격파를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에게 실제로 땅을 나눠준 소위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것은 신생국 국민통합에서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옛날 세계에서 다 격찬했습니다. 어떻게 농지개혁을 저항이 없이 지주의 저항도 없이 또 무슨 뭐 폭동폭력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국가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두겨가지고 농민에게 실제로 땅이 가게끔 해준 그런 신생국 국민통합에 저렇게 신의 한 수를 띌 수 있을까 해서 격찬을 했습니다. 세계. 그런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남쪽 농민들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딱 됐습니다.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의 자유, 그 다음에 선거권 전부 다 해가지고 완전한 자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지금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로 가서 뭐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해보는 혹시 마음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못 끌고 가는 이유가 72년이나 된 역사에서 자유를 향유했기 때문에 자유의 피가 대한민국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쉬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북쪽의 농지개혁은 완전히 뺏어가지고 그냥 위에 지주를 죽여버리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면 그 사람들이 왕왕하다가 또 그서 밑에 사람들한테 또 죽고 지금 악순환. 이제 국가가 다 몰수했지 않습니까? 1956년 박은영이를 숙청하고 남노당 당수를 숙청한 김일성. 6.25 때 남반부인민들이 조금만 봉기했어도 부산을 해방하고 미국 놈들 상륙을 막았을 것이다.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그게 김일성이가 얘기했습니다. 6.25 때 남반부 인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만 봉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봉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면서 박은영을 숙청해버렸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도망간 이제 여기서 남노당 북노당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남한 노동당의 책임자 박은영이가 쫓겨날 수밖에 없죠. 예. 쫓겨나서 갔더니 그 사람도 1년 내로 다 숙청당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두 다 싹 순서에 입각해서 다 숙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바라기 하다가 잘못하면 숙청당했다는 그 역사를 많이 읽어야 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그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소위
농민의 아들들이 봉기는커녕 내 땅,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25에 참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함부로 자유를,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를 뺏으려고 달려든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오나 보십시오. 며칠 전에 보셨죠? 국민이 힘 있으면 위정자가 안 생긴다, 못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의미가 심중한 얘기입니다. KBS 앞으로 잘 될 거다.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한다. 딱 국민의 방송 지금 아니다 이거죠. 물을 확 매겨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바로 되라 KBS. 너희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인데 왜 정권 방송하고 있어? 하는 바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민이 소속감을 가질 때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이 예를 들면 야, 이 나라는 내 나라야. 이 태극기의 소중함, 이 애국가의 소중함. 그래서 태극기 애국가를 갖다가 이 반대한민국자들이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애국가가 무슨 친일 안익태가 자꾸 했다느니 애국가 흔들고 또 태극기 흔들고. 아니 이번에 보셨죠? 태극기 갖고 있다고. 아니 국민이면 누구나 자동차에 태극기 한 장 정도 넣고 다니는 거 당연하죠. 자기 나라 국기인데 그것 가지고 뭐 건물에 태극기 왜 갖고 있냐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욕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국민이란 이름으로 서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모으고 또 국민을 서로 통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치자가 해야 될 그런 고민이 아닐까요? 통치의 목적은 서로 통합입니다. 통합은 통치자가 첫째 국민을 통합시킨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했습니다. 초반에. 다만 입으로만 했을 뿐입니다. 말로만 했죠. 실제 통합 안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야당 국회의원들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책임자들, 지도급들, 대표들 청와대 딱 방문하면요. 우리 통합하고 통합 정치를 하고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 입으로는 입하고 행동하고가 전혀 달라요. 그 다음 날부터 달라져요.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원래 강자가 미덕을 보이는 법입니다. 있는 사람이 떡을 하나 주고 떡을 하나 주는 법입니다. 정치는 바로 이 소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이 지금 없는 자에게 너무 화나게 하면은 쥐도 고양이를 핥힙니다.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야당을 그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을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76석 되고 난 다음에 증인이고 뭐고 지금 무소불위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요. 통치의 목적은 통합이다. 통합은 통치자의 첫째 책무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될 꿈도 못 꿨을 사람입니다. 근데 왜 됐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하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친노의 결집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기류를 타고 또 그때 집권 당이 잘못하고 국민들 보기에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 기회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호시탐탐 노렸던 그 권력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놓고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국민을 두 개로 지금 쪼개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태평로 소위 나라를 세운 대통령, 쪼갠 대통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년 5개월 동안 했는데 취임사 첫 문장의 주제어도 국민통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면서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취임사 그렇게 나는 아름다운 취임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 취임사 내용 좋습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은 지금 느낌을 갖지만은 그때 처음에는 통합과 공존의 세상, 새로운 세상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보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게 바로 그 말이 지금 시대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십시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또 강경화 장관 한번 보십시오. 아니 남편이 요트를 사고 이건 내 삶이라는데 그게 그냥 맞습니다. 그 말 근본적으로 틀린 바 없습니다. 내 돈 내가 가지고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산다는데 그건 아주 맞는 얘기인데 다만 배우자가 외교부 장관이고 또 그가 외국 가는 것을 다 통제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자제를 하라고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또 이런 주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트란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요트를 타든 비행기 제트기를 타든 뭐 그에 관계없습니다만은 요트를 사러 내가 미국 가고 뭐 그리스 뭐 무슨 회사 선박회사 무슨 그런 얘기가 누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감히 외무부 장관 부인을 갖다 남편을 감히 누가 조사를 했겠습니까? 자기 블로그라든가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났죠. 근데 블로그 이제 폐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냐? 이 배우자는 공직자입니다. 준공직자에 준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배우자는 준공직자에 준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근신을 할 줄 아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못 나가게 해놓고 남편은 나가서 배 사러 나가고 뭐 그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뭐 해안을 따라서 미국 해안을 따라서 어디 뭐 유럽을 가니 뭐 참 꿈에 완전히 펼쳐진 그런 거지만 그거 오히려 아름답고 좋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은퇴한 교수가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자 이런 모든 것들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이 말이죠. 왜 부속실을 쓰는 줄 아십니까? 제2 부속실. 그분도 공인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웃음도 뒤로 이렇게 웃고 막 크게 웃고 하면은 국민들이 웃음을 조금 점잖게 좀 웃었으면 좋겠다. 까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간은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봅니다. 고위공직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일병 교수가 상당히 좀 근신을 했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부분의 문제들 이런 적 우린 처음 봤습니다. 전부 다. 이 나라를 지탱하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 시에 어떤 장관이 그랬습니까? 어떤 추미애 장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조국 장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강경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예가 전혀 없잖아요. 과거의 장관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대통령, 쪼갠 대통령이라는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추석 연휴에 만난 70대 퇴직 공무원의 그 얘기를 갖다가 이동훈 논설위원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이렇게 했다는 건 평생 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직했다 생각했는데 요즘 문재인
조국 추미애의 국민과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다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70대 퇴직 공무원인데요. 평생 한 국가 국민을 위해 봉직을 했다 생각했는데 요즘 문재인 조국 추미애의 국민과 문재인 조국 추미애의 국민과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는 세금을 뜯겨가며 삿대질 당한다는 생각에 잠도 안 온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세금 뜯겨가며 삿대질 당한다는 생각에 잠도 안 온다 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이 퇴직 공무원 한 명뿐이겠습니까? 이 분열의 정치는 1980년대 운동권 주축인 정권의 타고난 속성이라고 얘기를 지적합니다. 나만 정이고 바리케이트 건너편은 타도해야 할 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당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 내걸고 얼마나 유혈 수청국을 벌였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자기 편을 안 치고 편 가르기 자신들 치부를 가리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고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킨 선거 공작이 들통이 나니까 지지층을 향해서 검찰개혁 주문을 하면서 수사팀을 해체시키고 조국시 위선과 파렴치가 드러났지만 지지 세력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주문을 막 외치면서 서초동을 얼마나 에워쌌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때 100만 이상 되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함성을 지르자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조국이 물러난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물러 안 나가는 것처럼 조금 있다가 했지만 그렇게 물러나가게 된 겁니다. 그 국민들이 노하고 분노하고 포효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것이 국민운동이 됩니다. 조국시 위선과 파렴치가 드러났지만은 지지 세력은 조국 수호 주문을 외며 서초동으로 모여들었다고 지금 이동훈 논설위원은 이 글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미애 장관도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 장관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그 추미애 장관에 비하면 상당히 점잖은 젠틀맨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에 억지 궤변에 또 뻔뻔하게 막 늘어놓고 지지층이 지켜주리라고 확신하고 믿는 그러한 그 태도들. 그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성폭행 의혹도 우리 편이면 덮어야 하고 공무원이 수천만 원을 먹어도 우리 편은 봐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면 TV 토론에 나와 거짓말하는 일도 애교고 편싸움 났는데 도덕과 정의를 따질 계제도 그런 거 없습니다. 야당을 찍어 눌러가지고 선거법을 일반 개정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이제 다 그냥 완전히 장악하고 검찰 검찰은 다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 경찰 장악하고 법원 장악하고 아는데 다 장악했는데 더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편싸움이 났는데도 도덕과 정의를 따질 계제입니까? 야당을 찍어 눌러가지고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선거법도 개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다 했지 않습니까? 18개. 국회 법사위원장 그 야당목까지 싹 빼서 안 돼. 네 거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당연히 내 거다. 다 줘. 다 갖겠어. 하는 탐욕이 지배하는. 이건 독식이 아니고 탐욕이죠. 강압이고 폭압이고. 대한민국 72년이 만든 여러 원칙, 상식들이 모조리 쓰레기통에 다 버려졌습니다. 자, 편가르기에 재미를 붙인 정권이 없던 갈등까지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싸움 붙입니다. 보수 세력을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내몰지를 않나. 아니, 멀쩡한 광화문에 그 시위 모인 사람을 갖다가 코로나 주범으로 몰아가는 거. 이걸 보고요. 저는 정은경을 처음에 말이죠. 질병관리본부장을 참 훌륭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집회가 예를 들면은
열렸으면은 10,000명을 거기서 강제 추출해서 뭐 만 몇 명을 했다는데 전화를 갖다가 이건 나중에 앞으로 큰 집단 소송 문제입니다. 이게 사적인 정보를 어떻게 KT가 첨부해가지고 누가 거기 참여한 사람들 어떻게 다 알아내가지고 전화 이거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코로나가 100명이 걸렸다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은 만분지 100명하고 10분지 100명 검사를 10명 했는데 10명이 걸렸다는 100%고 10명이 했는데 1명이 걸리면 10%인데 지금 광화문이 수치로 나왔죠. 0.6 얼마인가 1. 얼마인가 해서 1.6인가 7인가 됐는데 다른 평균들보다 0.7인가가 낮았다는 겁니다. 수치가. 오히려 아니었다는 거죠. 광화문에서 이렇게 검체한 소위 만여 명 되는 그게 분모를 말하질 않아요. 분모를 얼마 몇 명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니까 퍼센티지로 이렇게 하는 건데 분모를 말하지 않고 분자만 탁탁 얘기합니다. 10,000명 검찰을 한 게 아니고 몇 명, 몇백 명 나왔습니다. 몇백 명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건 정치방역이죠, 이게. 통계가 나오는데 통계 잡히면 분모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분자가 있어야지. 분모 없는 분자가 어디 있어요? 퍼센트가. 국민학교에서 왜 수학을 가르치는데? 산수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나중에 미적분을 왜 가르치는데? 사회에 정확하게 정도를 걸으라고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아니거든요. 광화문에서 한 사람들 그리고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그러면 의학적인 질병본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광화문에 그것은만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그때 감염내과 아주 원로 교수들이 얘기했습니다. 고대병원에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그랬어요. 광화문하고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관계 없죠. 이번에도 지금 방벽 쌓고 또 방벽 쌓고 한다는데 방벽 한번 잘 쌓아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방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방벽 높은 데를 위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밑을 쳐다봅니다. 이유는 저거 밑에 보면 밑에 풍 차면 허물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방벽 높여서 싼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를 갖다가 유보시켜가는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죠. 민주당 총선 득표율이 49%입니다. 투표율이 66% 감안하면 전체 국민 중 32% 지지만으로도 180석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학을 제대로 해야죠. 공식대로라면 구심점 없는 야당을 상대로 다음 대선 승리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층을 따두기고 부추겨 대5만 유지하면 된다. 대5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72년 전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가 있었고 지금 문재인과 나라 쪼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미를 했습니다. 이동훈 논설위원의 글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놓치면 고맙겠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비록 지금 광풍의 시대이지만 내일 아침 태양은 희망의 대한민국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위대하게 떠오릅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